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14주차 2차시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분야, 평가, 분석 실무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 분야, 평가, 분석 실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귀사는 인권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자, 일정 위험하다라고 하면 인권 경영 방침이 부재하고 있고 교육이 전무하다. 그래서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기반 방침 수립과 전사적 교육 시행이 필수적이다 라는 것이고요. 2점 미흡하다면 방침은 있으나 교육 대상 내용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교육 범위의 확대, 실무 사례 중심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자, 3점 보통이라고 하면 교육은 하지만 일회적인 그 단회성에 그치고 있고 또 실천 점검이 미흡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대안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4점 양호하다면 체계적 교육과 점검은 있지만 성과 공유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내부적인 성과 공유와 외부 공시 활성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전사적 교육과 실천 모니터링 체계가 완비되어 있고요. 또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권 경영 리더십 구축과 선도 사례 확산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엔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른바 이제 코사, MS, ISO 45001 등 구축되어 있고 또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 자, 1점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미비, 또 사고가 반발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인증 추진과 사고 원인 분석, 기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 2점 미흡하다면 체계 구축 초기 운영은 미흡하고요. 전사적 안전 문화의 확산 및 안전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고요. 3점 보통이라면 체계는 있지만 실천력 및 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이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작업장 점검 강화가 필요합니다. 자, 4점 양호하다면 관리 교육은 체계적이지만 성과 측정이 미흡하고요. 안전 KPI 도입과 성과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안전보건의 선진 체계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로자 참여 확대 및 혁신적인 안전기술 도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해 사회적 책임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죠. 자, 1점 위험하다면 공급망 실사는 전무하고 리스크 관리는 불가하다라는 것이고요. 핵심 협력사 대상 실사 프로세스의 신속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 2점 미흡하다면 일부 협력사만 실사하고 있고 기준도 모호하다라는 것으로 전사적 공급망 실사 기준의 수립과 확대 시행이 필요합니다. 자, 3점 보통이라면 실사는 하고 있지만 결과에 대한 반영이 아직 미흡하고요. 개선 활동의 연계 및 협력사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4점 양호하다면 정기적인 실사 및 관리, 또 일부 협력사는 미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협력사 실사가 확대되어야 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져야 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전체 공급망 사회 책임이 완전 준수되고 있고요. 투명하게 공시되고 있습니다. 자, 공급망 리스크 선제적 관리와 공동 개선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요. 자, 네 번째 질문인
그 다양성과 포용 면에서 이를 위한 정책, 또 성별, 장애, 세대 등에 대한 그 정책적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1점 위험하다면 다양성 정책이 없고요. 차별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대안으로 다양성 정책 마련과 전사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자, 2점 미흡하다면 정책은 있지만 아직 실천 방안 면에서는 부족하고요. 대안으로 다양성 관련 조직 문화 개선 후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 3점 보통이면 일부 정책은 시행 중이지만 아직 포용성 면에서는 부족하고요. 대안으로 대표성 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과 추진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점 양호하다면 포용성은 높지만 통계 성과가 아직 미공개되고 있고요. 다양성 지표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다양성 포용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고 있고 또 선도적 사례가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 프로그램 개발과 외부 협력이 확대되어야 하겠죠. 자, 5번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인 CSR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CSR 전략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입니다. 즉,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죠. 자,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행할지를 정한 방향성과 실행 계획을 말하고요.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이해 면에서 이에 따른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CSR 전략 수립과 지역사회 요구 조사 필요하죠. 자, 2점 미흡하다면 활동은 있지만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하고요. 연간 CSR 계획과 예산 배정이 필요합니다. 자, 3점 보통이다라고 하면 정기적인 활동은 있지만 성과 평가가 미흡합니다. 그 영향평가 체계의 도입과 개선 활동 반영이 필요하죠. 자, 4점 양호하다면 체계적인 CSR 운영이 되고 있고 참여율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직원 참여 확대와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전략적 CSR 추진과 지역사회 영향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자, CSR 성과 공개 및 장기 사회가치 창출이 추진되어야 되겠죠. 자, 장기적인 사회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6번째 질문,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 활동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예요. 자, 1점 위험하다면 고객 만족도 조사가 아직 없고요. 고객 불만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안으로 정기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 체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자, 2점 미흡하다면 조사는 실시하지만 결과의 분석, 또 이에 따른 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 3점 보통이면 개선 활동은 있지만 고객들의 의견 반영이 아직 제한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고객 소통 채널의 다변화와 실시간 피드백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 4점 양호하다면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체계가 좀 필요하고 또 신속성 면에서 아직 부족합니다. 자, 개선 결과에 대한 고객 공지 및 피드백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고객 만족도 관리의 선진화와 혁신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고객 경험 관리 CEM 시스템
도입과 선도 사례는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겠죠. 자, 고객 관리의 경험, 고객 경험 관리, CEM이라는 것은 이 C는 이제 커스터머의 이제 첫 글자죠. Experience Management로 그 고객이 브랜드와 만나는 모든 접점, 즉 경험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고요.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CEM은 고객이 기업 브랜드와 관계를 맺는 전체적인 과정, 즉 광고하고 또 이 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 후 이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또 사후 서비스 등입니다. 그 소비자에게 이제 제품, 상품이 판매된 이후에 서비스 활동이죠. 여기서 느끼는 소비자들의 감정, 인식, 경험을 분석하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해서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려는 경영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자, 7번째 질문으로 직원 역량 개발, 직무 교육, 리더십 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1점 위험하다라고 하면 직원 교육 기회가 전무하다는 이야기고요. 대안으로 기본 직무 교육과 역량 진단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점 미흡하다면 교육은 있지만 체계적인 계획이 부재되고 있고요. 교육 로드맵을 수립하고 개별 역량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3점 보통이라면 교육 기회는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 참여가 저조합니다.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과 인센티브 도입 제도가 필요합니다. 4점 양호하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효과성 면에서의 측정은 아직 미흡하다라는 것으로 대안으로 교육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가 필요합니다. 5점 우수하다면 직원 성장과 조직 성과 연계된 교육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고 있고요.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및 외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 노동시간,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에 있어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의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1점 위험하다면 법적 기준이 아직 미준수되고 있는 위험성이 높고요. 대안으로 법규 준수를 최우선적으로 또 즉각적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2점 미흡하다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준수 제도가 아직 미흡하고요. 복지 및 임금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3점 보통이면 일부 복지 제도가 있으나 전사적 적용이 아직 미흡하고요. 전사적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확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4점 양호하다면 우수한 근로조건은 제공하지만 비용 부담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비용 효율적 복지 정책 설계와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5점 우수하다면 업계 최고 수준의 근로조건과 복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직원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체크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9번째 질문.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로 노사협의회, 설문, 제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1점 위험하다라고 하면 소통 채널이 전무하고요. 직원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대안으로 공식 소통 창구의 마련과 운영 시작이 필요합니다. 자, 2점 미흡하다면 일부 채널은 있지만 활성화가 부족되고 있죠. 참여 동료와 익명성 보장 강화가 필요합니다. 자, 3점 보통이면 채널 운영 중이나 피드백 면에서 미흡하고요. 신속한 피드백 및 개선 조치 공지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점 양호하다면 소통 활성화 중이나 전체 직원의 참여가 아직 미흡하고요. 채널 다양화 및 주기적 만족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전사적인 소통 문화가 정착되고 있고요. 실시간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혁신적 소통 플랫폼 도입과 최고 경영자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죠. 10번째, 사회적 약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또는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1점 위험하다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 고용 정책이 부재하고 있고 차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안으로 관련 법규 준수와 고용 확대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요. 2점 미흡하다면 정책은 있지만 실천 및 목표가 미흡합니다. 대안으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실행 계획 마련이 필요하죠. 3점 보통이면 목표 수립이나 고용 실적은 아직 부족하고요.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죠. 4점 양호하다면 고용 확대 성과는 있지만 아직 홍보나 내부 인식 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것으로 성과 공유 및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사회적 약자 고용을 선도하고 있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고 또 전체 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5점 우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모범 사례를 구축해 나가고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 분야 평가 종합 분석입니다. 자, 평점이 1점으로 위험하다면 인권, 노동,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체계와 인식이 거의 없고 규제 위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위험한 관리 부재죠. 위험 관리가 부재죠. 그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인 최소 요건부터 점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고요. 인권 경영, 안전보건, 기본정책 수립, 또 외부 자문도 필요하고요. 전사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평점이 2점으로 미흡하다면 제도는 일부 수립되었지만 아직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운영체계의 강화와 역할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요. 정기적인 점검과 리스크 평가 체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 노사 소통 채널 및 의견 수렴 프로세스 도입이 필요하죠. 협력업체 대상 가이드라인의 배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3점 보통이면은 정책은 있지만 정기 운영 성과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죠. 또 일회성 활동 중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성, 고객 만족도 반영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 실적 지표, KPI 설정이 되어야 되고 교육 및 소통 활동이 정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해야 되겠죠. 4점 양호하다면 전반적으로 체계적 관리는 되고 있지만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죠. 그리고 일부 부서 및 사업장 중심으로의 운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외부 인증 활용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룹 전사적 차원의 통합체계가 수립되어야 되고요. 내부 모니터링 및 외부 감사가 주기화되어야 합니다. 공급망 실사 확대와 D&I 정책 실행력이 제고되어야 되고요. CSR 활동 성과 정량화 및 연간 공시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전사적 통합체계 운영과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고요. 인권, 안전,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 대부분 항목들이 우수합니다. 협력사, 고객, 직원, 대상 소통과 참여 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국제 프레임워크, TCFD, UNGC, ISO 26000 등 이렇게 획득할 필요가 있겠죠. 자, TCFD는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약자죠.
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UNGC를 보겠습니다.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UN 기업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의 약자로 UN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그 기업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실행 계획을 말하죠. 그 모든 기업들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에서 10가지 원칙, 그래서 이제 UNGC 10 Principles를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글로벌 협약이죠. 그 다음에 ISO 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그 Social Responsibility로 SR이라고 하는데 그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기업과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국제적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증서 발급 목적은 아니고 그 지침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배구조 분야에 대한 평가 분석 실무입니다. 자, 이 사회 내 사회이사 비율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일정 위험하다면 사회이사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 독립성, 전문성이 결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율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이 점 미흡하다면 아직 전문성 부족과 독립성이 의심되고요. 외부 전문가 영입이 필요합니다. 3점 보통이면 기본 비율이 확보되어 있는데 일부 전문성이 아직 미흡하고요. 전문성 평가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4점 양호하다면 충분한 비율과 전문성은 확보되었지만 아직 다양성 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그 다양한 분야의 사회이사 영입이 필요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이사의 구성이 운영되고 있죠. 구성과 운영 면에서 좋은데 정기적 평가와 글로벌 모범 사례의 벤치마킹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ESG 이슈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로 1점 위험하다면 ESG 논의가 전무하다. 그래서 신설과 정기 논의가 필요하고요. 2점 미흡하다면 일부 논의는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다. 그래서 ESG 관련 아젠다 공약이 필요하죠. 그 정례화 및 보고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3점 보통이면 정기 논의는 있지만 의사결정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논의 결과 경영 전략의 반영 및 추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4점 양호하다면 체계적 논의와 일부 실행은 있지만 정보 공개가 제한적으로 ESG 논의 결과 공개와 이해관계자 소통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5점 우수로 ESG 통합경영 의사결정 체계가 완비되어 있고 선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개선과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기업이 목표로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최고 경영자 ESG 성과에 대한 보상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위험하다면 ESG 성과 보상 연계가 전무하죠. 그래서 연계 체계를 즉각적으로 구축해야 되고요. 미흡하다면 기준이 아직 불명확 미흡하다라는 것으로 구체적 성과 지표 설정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보통이라면 연계 체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 낮은 것으로 성과평가 방법론 개선과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죠. 양호하다면 보상과 성과가 연계 중이고 일부 공개되는 것으로 ESG 보상 정책 공개와 이해관계자 설명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하다면 최고 경영자 보상의 전면적 ESG 연계와 성과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으로 혁신적 인센티브 모델 도입과 벤치마킹이 실시되고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질문은 윤리경영 부패 방지 정책이 수립되어 있고 내부 고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로 위험하다면 윤리경영 정책이 미비하고 부패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윤리경영과 부패 방지 정책 수립과 교육이 시급합니다.
자, 이 점 미흡하다면 정책은 있지만 내부 고발 제도가 미흡하죠. 그 내부 고발 제도를 마련해야 되죠. 익명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보통이라면 제도 운영 중이나 신고자 보호 및 사후 관리가 부족합니다. 신고자 보호 강화를 해야 되고요. 철저한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양호하다면 제도 운영 및 교육 체계가 양호하지만 인지도가 아직 낮아요. 그래서 제도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되겠죠. 자, 우수하다면 윤리경영 완전 정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속적인 혁신이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이사회 운영 내규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로 위험하다면 이제 아직 미비하다는 얘기죠. 또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이사회 운영 내규 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흡하다면 내규는 있지만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위사로 관리와 내부 감사 강화가 필요합니다. 보통이라면 기본 내규 및 운영은 있지만 투명성 면에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 공개 확대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되겠죠. 양호하다면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 확보 중이지만 일부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운영 내규 정기 검토와 모범 사례 도입이 필요하죠. 우수하다면 투명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완전 정착과 평가 체계가 운영되어지고 있죠. 네.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선도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의 재무정보 및 비재무정보인 ESG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에게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로 위험하다면 공시가 아직 미흡하죠. 그래서 재무와 비재무 정보가 대칭을 이루고 공시체계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죠. 자, 미흡하다면 제한적 공시를 하고 있고 ESG 정보가 부실합니다. 자, ESG 정보 표준화와 정기 공시 도입이 필요하고요. 보통이라면 공시는 있지만 내용 및 신뢰성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공시 품질을 제고하고 외부 검증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 양호하다면 투명한 공시 중이나 일부 정보가 비공개되는 것으로 전면적인 공개 확대와 이해관계자 피드백 수렴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수하다면 글로벌 수준의 공시 체계를 완비해야 되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도기업 공시 기준, 선제 적용 및 홍보가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으로 감사 기능, 내부 감사와 감사위원회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로 1점 위험하다면 감사 기능이 미비하고요. 독립성 결여가 심각합니다. 대안으로 독립감사기구의 신설과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미흡하다면 독립성 부족과 감사 역할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고 감사 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죠. 보통이면 기본적 독립감사가 운영 중이지만 전문성 부족입니다. 감사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죠. 양호하다라고 하면 독립성과 전문성은 확보 중인 것입니다. 근데 일부 제약 존재가 있죠. 감사위원회 운영과 투명성 및 보고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수하다면 독립적이고 강력한 감사 기능이 완비되어 있죠. 최고 감사기구로서의 역할 강화와 선도 사례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 ESG 리스크, 환경사고, 사회 이슈 등에 대한 식별 및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위험하다면 ESG 리스크 식별과 대응이 전무한 것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즉각 도입이 필요합니다. 미흡하다면 일부 리스크만 파악하는 것으로 전사적인 ESG 리스크 식별이 필요하죠. 자, 보통이면 리스크는 파악되고 있지만 대응 체계가 미완전한 것으로 대응 시나리오의 마련과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호하다면 대응 체계가 구축 중이지만 실행력 강화 면에서 필요하고요.
대응 효과의 분석 및 개선 활동의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우수하다면 선진 ESG 리스크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지속적인 개선이 되고 있죠. 혁신적 리스크 예측 및 완화 시스템 도입이 선도되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내부 통제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로 위험하다면 내부 통제가 미비되어 있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신속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미흡하다면 구축 초기 단계이고요. 모니터링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수립과 정례화가 필요하죠. 보통이면 내부 통제가 운영 중이지만 점검하고 개선해야 되는 면에서 미흡합니다. 내부 통제 효과성 평가와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죠. 양호하다면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전사적인 내부 통제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수하다면 선진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또 지속적인 개선이 되고 있죠. 최고 경영층에서 내부 통제의 지원과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열 번째, ESG 목표 및 성과에 대한 KPI가 수립되어 있고 이를 측정,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로 1점 위험하다면 KPI가 부재되어 있고요. 성과 관리가 전무합니다. ESG KPI 수립과 성과 측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요. 2점 미흡하다면 KPI가 일부 수립되고 있고 측정 공시가 불충분합니다. KPI 개선 및 투명한 성과 공개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이라면 KPI 운영 중이나 측정 기준과 데이터 정확성이 미흡합니다. 데이터 품질 강화와 KPI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죠. 양호하다면 KPI 수립, 측정 면에서는 양호하죠. 공개 확대 면에서는 더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성과 공개 및 소통 강화가 필요하죠. 우수하다면 체계적인 KPI 운영과 투명한 성과 공개가 선도되고 있고요. 글로벌 ESG 목표와 연계한 혁신적 성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구조 종합 분석으로 위험하다, 평점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ESG 거버넌스 체계가 전무하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미비하죠. 이사회 및 감사 기능 기본 요건을 점검하고 ESG 담당자와 TF를 구성해야 됩니다. ESG 관련된 기본 교육이 시행되어야 되겠죠. 자, 평점 2점으로 미흡하다라고 하면 지배구조 개선 제도는 일부 존재하지만 운영 형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 보상과 ESG 연계가 미비하고 정보 공시도 미흡한 것이죠. 이사회 내 ESG 역할 책임이 명확해져야 되고요. ESG 성과가 연계된 KPI 파일럿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3점 보통이라면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은 있지만 ESG 관련 논의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ESG 의사결정 내역에 대한 회의록이 필요하고요. 비재무 공시 영역도 확대되어야 되고 내부 통제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정기 보고가 필요합니다. 자, 4점 양호합니다. 평점이 4점이고요. ESG 요소의 전반적 도입이 완료되고 있고요.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회에서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전문성 면에서 아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SG 전문가의 사회이사 영입이 필요하고요. KPI가 정교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평점으로 5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ESG 이사회 거버넌스 체계가 정착되고 있죠. 그리고 내부 통제, 투명한 정보 공시 실현되고 있고요. 또 KPI 측정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기적 성과들을 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기준, 예를 들면 SASB, TCFD, GRI 등과 적합성 강화되어야 되는데요.
자, SASB는요,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약자로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지속 가능한 회계가 이제 표준화되고 있는 그런 그 위원회를 얘기합니다. 그 지속 가능한 회계 기준 위원회를 뜻하는 것으로 투자자와 기업이 산업별 중요 ESG 정보를 정량적으로 어카운팅 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이제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TCFD는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약자죠.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GRI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속 가능성 보고 계획을 뜻하는 것으로 1997년에 설립되었어요.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보고 또 ESG 성과를 투명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G 보고서 등 외부 검증을 정례화해야 되겠죠.